여러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인 매장인 경우 정말 많죠? 예전엔 편의점이나 코인 빨래방 정도였는데 요즘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기본이고 무인 카페, 무인 사진관, 심지어 무인 정육점까지 생겼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분명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장면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키오스크 앞에서 바코드를 어디에 찍어야 할지 몰라 쩔쩔매다가 뒤에 선 사람들 눈치가 보여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는 어르신의 쓸쓸한 뒷모습. 반대로 늦은 밤 주인 없는 가게를 마치 자기들 아지트처럼 점거하고 컵라면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드는 10대들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깊숙이 아주 빠르게 침투한 무인 매장. 그 화려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무인 매장이 우후죽순 늘어난 걸까요? 많은 분이 4차 산업혁명이다,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철저히 돈, 즉 생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즈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일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죠. 그때 직원 없는 가게라는 솔깃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던 시절, 비대면, 트렌드를 타고 무인 매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전국에 신고된 곳만 6,00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유업이라 신고 안 한 곳까지 합치면 그 수는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인 매장은 미국의 아마존 코처럼 물건을 집으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첨단 AI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만 뺀 채 저렴한 CCTV 몇 대 믿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방치형 매장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기술 혁신이라기보단 인건비 절감형 모델에 가깝습니다. 관리하는 주인이 없으면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밤이 되면 일부 무인 매장은 동네의 무법지대로 돌변합니다. 에어컨 빵빵하고 나가라고 눈치 주는 사람 없으니 밤늦게 갈 곳 없는 10대들의 아지트가 되는 건 예사고요. 요즘은 SNS에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난동 부리는 걸 인증하는 철없는 범죄놀이까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엔 노숙인이 들어와 잠을 자거나 만취한 취객이 매장 구석에 볼일을 보는 황당하고 더러운 일까지 벌어집니다. 술김에 키오스크가 결제가 안 된다며 벽돌로 기계를 찍어버리는 화풀이 범죄도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범죄만 문제일까요? 우리 시민의식의 민낯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쓰레기통엔 집에서 몰래 가져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흘리고는 닦지도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심지어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도 굳이 데리고 들어와서 배설물을 안 치우고 도망가는 견주까지. CCTV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주인이 없으니 양심도 없다는 식의 행동들이 매일 밤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문제의 뒤처리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업주분들은 인건비를 아껴서 수익을 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럼 매장의 보안 비용은 누가 낼까요? 놀랍게도 그건 우리 세금입니다. 고작 몇천 원짜리 소액 절도 사건 때문에 경찰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출동하고 CCTV를 분석하느라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작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요한 강력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사장님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낭비되는 꼴이라 치안 무임승차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가게 벽면에 아이들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도둑 잡습니다. 현상수배라며 망신을 주는 경우 보신 적 있죠? 물론 훔친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보다 인민재판식으로 조리돌림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심지어 500원짜리 젤리 하나 훔친 아이 부모에게 전화해 합의금 50만원 안 주면 경찰에 넘겨서 빨간 줄 긋게 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악덕업주도 있습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걸리면 돈을 뜯어내는 기형적인 구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소외와 단절입니다. 무인 매장이 늘어날수록 동네 풍경은 삭막해집니다.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하던 소일거리 아르바이트 자리는 기계로 대체되어 사라졌고요. 가게엔 어서오세요라는 따뜻한 인사 대신 벽면에 덕지덕지 붙은 청소 좀 하세요, 물건이 없어요 라고 적힌 차가운 포스트잇만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들에게 무인 매장은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해야 하는,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벽처럼 느껴질 뿐이죠. 기술은 발전했는데 누군가는 더 외롭고 더 불편해지고 더 소외되는 아이러니. 과연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혁신일까요? 무인 매장, 분명 효율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치안 불안, 공권력 낭비, 그리고 이웃 간의 단절이라는 아주 비싼 청구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업주들은 최소한 신용카드나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해야만 문이 열리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라 하고 문을 열어두는 건 방임이자 직무유기니까요. 우리 소비자들 역시 감시하는 눈이 없어도, 주인이 없어도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지우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안전하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혁신 아닐까요? 오늘 퇴근길 동네 무인 매장을 지나신다면 그 화려한 조명 뒤의 그림자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